인테리어 교육 메뉴까지 다 주방의 혁신 성공의 파트너 우리는 외식창업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외식창업 플래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I랑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비 창업자분들 또는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검색하시는 그런 키워드들을 토대로 해서 그분들에게 가장 막상 필요한 한 5가지 정도 질문지를 한번 뽑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제 대화를 하다가 몇 가지 이렇게 대화 한 5가지 정도를 뽑았는데, 그래서 그 5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더라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프랜차이즈 하면 바보인가요? 아니면 전수 창업이 정답인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프랜차이즈 해야 돼요? 전수 창업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이 프랜차이즈 순기능으로 따지자고 하면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게 맞으세요. 순기능으로 보면 지금이야 뭐 오너 리스크를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뭐 갑질도 많이 비춰져 있고 한데, 사실은 프랜차이즈는 이 창업 플랫폼을 어떤 브랜드에 묶여서 가장 창업하시기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계약금만 주게 되면 이 어떤 특정 업종의 이 메뉴 교육서부터 이걸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걸 다 알아서 해주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고 돈만 지불하면 창업할 수 있게끔 다 세팅해 주잖아요. 그런 창업 플랫폼. 그래서 정말 좋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본사들은 이 창업 가맹점주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수익을 낼까, 계정 수익이라고 하죠. 또는 이제 허울은 되게 좋죠. 막 사람들 내가 뭐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뭐 산무정책, 오무정책 하면서 다 안 받겠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상식적으로 돈 안 받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어딘가에서는 수익을 챙기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점주님들의 목적제는 하여튼 깊은 내막들은 제가 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요것만 해도 사실 엄청나게 제가 할 말이 많아서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전수 창업은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자리 잡는데 여러분들이 다 몸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수익률은 좋겠죠. 그래서 젊은 층분들, 뭔가 모험을 좋아하시거나 또는 숫자로 봤을 때 많은 매출, 수익률도 좋고 그런 걸 원하시면 전수 창업 쪽으로 가시는 게 맞으시고, 나는 그냥 직장생활처럼 그냥 안정적인 걸 원해, 그러면 프랜차이즈로 가시는 게 좋다. 그게 답인 것 같으세요? 바보인가요? 아니면 두 개를 놓고 비교하자고 하기에는 사실 각각 이렇게 장단점이 명확해서 요거는 제가 답을 딱 내드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으세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시면 제가 그분의 이 기본 가진 스펙이나 역량, 환경,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제시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대답하기에는 조금 좀 어렵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순기능과 아니면 전수 창업의 이 순기능으로 봤을 때는 저는 프랜차이즈를 더 추천드린다.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망하지 않는 식당의 공통점 하나만 꼽으라면 돈 버는 업종은 따로 있나? 요거는 딱 하나로 제가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제가 어쨌든 1000개 매장을 관리했죠.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브랜드들 여러 개 있었고 본부장까지도 하고 상담도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망하지 않는 식당의 공통점은 각 매장별로의 그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창업자분들을 봤을 때 뭐냐면, 여러분들이 창업하고 싶은 거에 반대로 된 매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반대로 된 곳들이 성공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은 장사를 하게 되면 위험 리스크 때문에 작은 평수를 원하죠. 하지만 성공해서 돈 버는 매장들은 다 중대형급 매장 이상이에요. 제 블로그 보시면 제가 있었던 브랜드 나오지만 거기도 다 기본이 40평대 된 이상이거든요. 가장 효율적인 건 사실 30에서 40평 정도인 것 같아요. 인력 대비나 이런저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해서 여러분들은 소형 평수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돈 버신 분들은 평수가 넓은데 투자비도 물론 좀 들어가겠지만 장사로 돈 버시려면 대체적으로 그 정도 규모 있는 데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요즘에 또 많이 있죠. 여러분들 돈 없으니까 배달 매장 많이 하시려고 하죠. 배달 매장 솔직히 그거는 이제 너무 많이 정보도 많잖아요. 배달 매장 하면 안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자비도 줄이려고 하지, 그쵸? 매장 규모도 줄이려고 하지, 사람도 안 쓰려고 하죠. 돈 버는 매장 다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에 반대로 한 매장들이 돈 버는 매장이다. 왜냐면 그게 힘드니까. 그래서 남들이 하기 힘든 매장을 다 하면 돼요. 제가 관리했었던 매장 중에 다 이제 억대 단위죠. 막상 사장님들은 원가율이나 이 퍼센트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돈 별로 못 가져가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올라가서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는 더 많아요. 이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식자재에서 퍼센트 그런 것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가장 그 블로그에도 많이 쓰는 매장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40% 넘어요. 식자재예요. 근데 퍼센트로 보면 식자재율은 높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돈은 많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망하지 않는 식당 뭐 그런 게 아니라 돈 버는 업종.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과 반대로 하는 매장이 돈 벌 수 있다. 쉽게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택해야지 사실 돈 벌 수 있어요. 그게 남들이 하지 않으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은 자동화 기계 정말 인건비 줄여줄까요? 아니면 예쁜 쓰레기가 될까요? 요거는 보통 이 자동화 장비를 구매하시는 분들 데이터를 보면 90%에게는 쓰레기, 10%에게는 최고죠. 근데 95% 정도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케이스는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대를 벌써 제가 이거 한지 벌써 한 7, 8년도 더 됐죠. 요즘은 안 하고 있지만. 근데 진짜 고맙다는 소리 들은 케이스는 정말 몇 안 돼요. 근데 왜 제가 90대 10% 정도로 얘기를 드렸냐면, 저희가 그래서 구매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손님, 요거는 한 대에서 두 대, 세 대까지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최소한 3대에서 5대, 저는 5대를 권하지만 3대에서 5대는 돼야지만 자동화를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두 대 구매하세요. 그러면 쓰레기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자동화가 쓰레기가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한 가지는 이 장비를 구매해 가시는 분들은 기존 매장에 이걸 추가로 설치하세요. 그러면 동선이 꼬이는데, 동선이 뭐 기존 매장에 요거 넣는다고 해서 다니는데 지장 없고 그게 왜 꼬이냐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레이아웃이나 동선이 바뀌어서 맞질 않아요. 기존 매장에 얘를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있는 메뉴랑 겹치고 하니까 쓰는데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쓰질 않고 한쪽에다 빼놓으세요. 작년에도 그런 매장 왔어요. 요즘에 매장 많이 안 나가봐서 못 봤는데 작년에도 그 매장 봤더니 벌써 먼지 뽀얗게 앉아있어요. 그리고 당근이나 그런 데도 요즘에 간간히 올라오더라고요. 자동화 장비들. 차를 타시는 게 낫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효율이 안 나서. 그러니까 인건비 절감한다고 해서 했는데 효율이 안 나니까 안 쓰세요. 그래서 쓰레기가 되는 건데, 한두 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3대까지도 효율이 안 나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더 빨라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내가 손목을 조금 덜 써거나 아니면 요리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인건비 절감은 절대 되진 않아요. 하지만 5대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6개월이면 장비값 다 빼고요. 정말 한 사람 인건비 뺄 수 있어요. 그 시뮬레이션 돌아가는 건 제가 블로그나 그런 데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건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동화를 쓰시게 됐을 때 이렇게 쓰레기처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기본 매장에, 일반 매장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자동화 장비를 넣으려면 새로 주방을 세팅을 해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거에 맞춰서 주방을 짜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두 대 적게 사서 효율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5대 정도는 구매를 하셔서, 그래야지 기계화처럼 돼서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장들 가보면 생산량이 많은 이유가 장비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렇게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한두 대로는 그냥 노동력 절감, 그거밖에 없어요. 효과 정말 없어요. 그래서 업자들이 보면 뭐 이거 있으면 막 이렇게 되게 막 자동화되고 인건비 절감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5대는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5대 놓을 여건이 안 되거나 자본력이 안 되면 그냥 사람이 하세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저도 인테리어 제가 설계하고 다 하니까 그건데, 인테리어 비용 거품 걷어내고 반값으로 줄이는 법 진짜 있습니까? 반값으로 줄이는 방법은 없고요. 사실 그래 인테리어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다 제 값이고,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 나봤자 10%에서 20%예요. 왜냐면 그거는 업자들이 남기는 수익률. 왜냐면 벽체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 사람이 한다고 해서 같은 자재를 쓰는데 여기도 더 이상 돈을 얼마나 붙이거나 뭐 낮추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플 많이 나오잖아요. 견적 비교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처럼 그렇게 막 되게 막 차이 나는 거는 없고, 그 대신 속일 수는 있죠. 왜냐면 기준이 없으면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겉에 보이는 거는 벽지인데 정석대로 하면 이 벽지 아래에 많은 그 보조제들이 들어가는데 이걸 안 하고 벽지만 발라놓으면 완성된 거는 똑같으니까.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그거는 설계부터 받으시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비용을 줄인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비용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속지 않고 정석대로 봤을 때 가격 비교가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는 거는 사실은 이 공사 자체에서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양도양수, 특히 동종업종으로 하시게 되면 거의 90% 이상 줄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제가 새로 하면, 예를 들어서 다 하면 집기 들어가고 뭐 간판에 전기, 가스, 에어컨에 뭐 이것저것 다 하면 1억 정도 기본 들어간다고 봤었을 때, 그 흔히 말하는 망한 가게나 양도양수, 무권리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정말 1000만 원에도 창업하실 수 있으세요. 간판만 바꾸면 되니까. 그리고 일반 사인물만 바꾸면 되니까. 그럼 1억짜리 매장 정말 몇백만 원에도 창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90%까지도 줄일 수 있다. 그 방법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받아서 제대로 된 가격에서 가격 비교해서 10% 20% 정도에서 낮은 업체를 골라서 할 수는 있다. 그 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폐업 고민 중인 사장님이 딱 하나만 바꿔야 한다면,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인드만 바꾸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정말 많은 점주님들 상대하고 관리도 해오고 해봤지만, 똑같은 메뉴에 똑같은 장사에서 점주님만 바뀌면, 예를 들어서 월 매출이 1억이었던 데가 5천까지 떨어지는 경우, 또는 1억짜리 매장이 2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면, 창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막 어떤 브랜드가 좋아, 어떤 메뉴가 좋아, 뭐가 좋아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적어요. 장사의 승패 그 결정은 그 사장님, 점주만입니다. 그래서 망한 가게들 딱 점주님들 대표적으로 보면 원가율, 그런 거에 되게 집착하세요. 소탕대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원가율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장사 돈 버시는 분들은 원가율 다 높아요. 이게 다 제가 썼던 매장들을 다 실제 운영하고 있어서 뭐 예를 들기도 좀 사실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원가율에 집착하신 분들은 대부분 좀 실패를 좀 많이 하시고, 반대로 또 옆가게랑도 경쟁업체인데도 되게 잘 지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되게 사기적으로. 그런 분들 매장은 대체적으로 좀 성공하는 게 많아요. 또 저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매장을 슈퍼바이저로서 방문을 하잖아요. 저한테 뭐 하다못해 물 한 잔 먹으라는 그런 소리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반면에 딱 저 갔을 때 뭐 매차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세요.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뭐 소고기 먹으러 가고, 하다못해 비싼 술도 얻어 먹으러 갔고요. 저는 그래서 막 점심부터 뭐 장어 먹으러 간 적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이분들이 돈이 많아서 여유가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분들이 마인드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본사 관리소를 갔는데도 저한테도 물 한 모금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손님들한테 어떻게 대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는 정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손님들 왔는데 밥에 그램수에 예를 들어서 요만큼 다 반찬에 요만큼, 손님 우리 예를 들어서 원가로 봤을 때 그거 몇십 원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몇십 원에서부터 이제 그게 쌓이고 해봐요. 이게 단순하게 이 메뉴에만 하겠어요?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하겠죠. 손님들한테도 하겠죠. 그럼 내부 고객, 외부 고객한테도 다 그렇게 되는데 누가 만족을 하겠어요?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대표님들 쪼는 대표님들 밑에서 있는 직원들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그럼 그게 얼굴로 드러날 거고 서비스에 바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장사 매출 조금씩 나도 모르게 조금씩 빠지게 되면서 매출이 빠지고 이제 악순환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경우들도 보면 다 이제 점주님들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너무 숫자는 세밀한 거에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풀어야 돼요.
장사에서 성공하시려면. 그리고 좀 또 이런 경우는 있어요. 가게를 제가 접으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권 분석을 해보시고, 상권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주요 집객 시설이 빠졌어요. 그러면 정리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런 경우에 저도 정리를 하시라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사실 점주님 마인드 바뀌어서 정말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저는 정말로 가게 내나 수원에 있었던 매장인데 장사 너무 안 돼서 2년 되셨는데 그 임대차 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해서 가게 내놨었던 매장, 제가 관리해서 6개월 뒤에 그 매장 생기고 나서 최고 매출까지도 기록한 적까지. 점주님 정말 마인드 바꾸고 나서 정말 이렇게 점주님들이 바뀌시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오늘 이렇게 AI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로 추선,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하시고 한 데이터를 통해서 아마 질문지를 만들어 봤을 건데, 뭐 나쁜 거 같진 않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해 드렸는데, 영상이라서 제가 이렇게 멈칫멈칫했었던 게 실매장 이름이나 뭐 그런 게 나올까봐 그랬었던 건데, 뭐 막상 대화하다 보면은 저 찾아와서 센터에서 할 때는 제가 실 관리했었던 데이터들도 막 보여드리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더 사실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진짜 현실적인 조언이나 그런 게 듣고 싶으시면 센터로 오시면 될 것 같으세요. 찾아오시는 게 제일 좋으시죠. 저는 뭐 일반 컨설턴트랑 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각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요리사부터 시작해서 요리사로서의 그 요리사나 그런 직원들의 입장, 그리고 저도 자영업을 해봤으니까 사장님들의 입장, 그리고 본사에서 관리자를 해봤었던 그런 본사들의 입장, 컨설팅도 해봤고, 그리고 업자들도 다 돼봤잖아요. 전 지금도 업자이기도 하니까 이런 각 부분들에 있는 것들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가장 효율적인 합의점, 그러니까 다 만족할 수 있는 그 합의점 찾아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창업할 수 있도록 각 방면에 있는 것들 실질적인 조언이나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냥 뭐 혼자 꽁꽁 앓지 마시고 행동하는 게 경쟁력이라고 와서 직접 물어보세요. 돈 안 받을게요. 제 도움 받아서 돈 벌었다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만들었었던 거고, 네이버 블로그는 사실 재능 기부 차원에서 책 2권 분량 쓰는 그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었었거든요. 날마다 퇴근하고 나서 어떤 내용 전달해 드릴까 하면서 한 2시간씩 포스팅 해놓고, 지금은 물론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말이 길었습니다. 외식창업센터 채널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 거는 일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광고성 이런 유튜버들이 그런 게 아니 상업적인 유튜버들이 저는 아니라서 전 정말 지식 전달 이런 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노출이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검색해도 전혀 뜨지도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구독하시고 이렇게 들어와 주셔야지 이렇게 노출되는 거라서. 근데 그것도 반면에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과 이 사람도 아는 정보는 더 이상 노하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변에 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와서 영상도 이렇게 틈틈이 보시고, 제가 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블로그에도 더 많이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좀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 촬영해서 뭐 메뉴가 됐든 뭐 인테리어가 됐든 뭐 교육이 됐든 여러분들이 외식업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로 영상 한번 만들어 드리는 쪽으로. 인테리어, 교육, 메뉴까지 다 주방의 혁신, 성공의 파트너. 우리는 외식 창업 지원센터.